박물관 클래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신고사항, 우리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신고사항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봅시다. 밴드 공지사항에 이쁘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박물관 클래스,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우리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 그리고 추, 시, 건택, 도공선, 빈집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자, 이거에 어떤 계약만? 매매계약만, 계약일부터 30일, 신고관청, 부동산 등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신고관청에 직거래일 때와 중개거래일 때 나누어서 신고 의무자, 그리고 신고사항, 이번 시간에 배울 신고사항, 이걸 신고서로 작성해 제출, 검증해서 신고필증을 받는 이런 과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신고사항을 공부해보자. 공통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 신고사항이 있죠. 추가 신고사항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또 자연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또 토지를 매수할 때 추가 신고사항들이 있고요. 추가 신고사항은 당연히 말로 하는 건 아니고 다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추가 신고사항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가 신고사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금 조달 계획인데, 매수인이 국가 등이면 투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추가 신고는 아예 없고, 그러나 매수인이 국가 등이어도 공통 신고사항 들어가죠. 한쪽이 국가 등이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니까 이건 항상 공통이고, 매수인이 국가 등이면 추가 신고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신고사항부터 시작해보자. 공통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할 내용인데, 자, 우리 라면 끓였어요. 거래 당사자가 라면 끓일,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된 매수인이 국내 주소 거소를 두지 않았어. 매수인이 외국인이야. 그러면 위탁관리인이 대신 끓일. 외국인은 라면 잘 못 끓이잖아. 그렇죠. 위탁관리인이 끓여. 그다음에 중개거래였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젓가락 들고 붙어. 라면 어디서 먹어요? 중개사무소에서 라면을 먹어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거 되게 중요하죠. 라면 언제 먹어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요. 그들이 기똥차게 좋아하는 조건기한, 기똥차게 좋아하는 라면의 종류는 이름이 소지면, 소지면이라고 라면이 있어요.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얼마나 맛있던지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 이거 별거 아니고요. 공통신고사항은 쉽습니다. 주로 공통신고사항에 X로 출제되는 것들은 뭐 권리관계, 특히 이제 공법상 제한이 틀리게 잘 나오죠. 이런 것들을 뭐 시군구에 신고할 이유는 없죠. 자, 공통신고사항은 뭐 당사자 누구냐, 국내에 없냐, 외국인이냐, 위탁관리인, 그렇죠. 조사해야 되니까요. 중개거래였냐.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계약일, 잔금 지급 이런 거. 조건기한.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이게 뭐 공통신고사항이죠. 다음, 추가 신고사항은 이제 하나씩 출발해보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직원의 주거용이 아니라면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세금 혜택 받고 집값 뛰었어. 어떤 개인한테 팔았는데 그 개인이 누구야? 회사 대표의 가족이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주택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가격 불문, 지역 불문. 둘 다 법인이면요. 둘 다 법인이면 지금부터 배우게 될 양괄호 1번은 둘 다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 양괄호 2번은 매수 쪽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 법인의 현황. 법인의 현황은 법인의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건 둘 다 법인이면 둘 다 신고해야 되고요. 한쪽이 법인이고 한쪽이 개인이면 이 법인은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의 현황은 뭐냐? 등기 현황은 뭐냐면 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떼면 그 회사의 임원들 인적사항이 있거든요. 이들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특수관계냐 이거야. 만약에 한쪽이 법인, 한쪽이 개인이면 이 개인이 이 법인의 임원과 같은 사람이냐 또는 친족관계냐. 둘 다 법인이면 양쪽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있느냐 또는 친족관계냐 이걸 신고하는 게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인의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그런데
둘 중에 매도 매수인 한쪽이라도 국가 등이면 이건 특수관계일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럴 때는 양괄호 1번은 아예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 다 법인이거나 한쪽이 법인 한쪽이 개인일 때 이제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거다. 한쪽이라도 국가 등이면 특수관계는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매수법인만 추가로 신고할 거. 매수법인은 이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 취득 목적 또 이용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이다. 이걸 신고하는 것이고 여기다 이제 적어서 내는 겁니다. 취득 목적, 이용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을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적어내면 되는데 다만 어디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내야 된다. 원래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만 써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10억 주고 집 샀다. 그럼 이제 항목별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거죠. 뭐 예금은 얼마, 대출은 얼마, 주식권 팔아서 얼마, 부동산 팔아서 얼마 금액을 써내면 되는데 이것만 써내도 믿어주는데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항목별 입증 자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투기과열지구만. 근데 이건 아까 매수인이 국가 등이면 추가 신고사항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라도 매수인이 법인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누군지는 따지잖아요. 따지지 않고 매수 쪽이 법인이면 이거 추가로 신고를 해야 돼요. 총 정리해보죠. 법인의 현황, 법인의 등기 현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하며 둘 다, 양쪽 법인 다 신고해야 되는데 한쪽이라도 국가 등이면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매수 법인만 추가로 신고할 것인데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투기 과외지구에서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인이 국가 등이어도 매수 법인의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그럼 둘 다 법인이다. 둘 다 법인이면 법인의 현황은 둘 다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매수 법인은 2번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그림. 이번에는 매도인이 누구다? 국가 등이다. 매수인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의 현황 이걸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매수 법인은 2번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풀어보죠. 자, 이게 어디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아닙니다.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법인, 매수인도 법인. 둘 다 법인이면 쉽지 뭐. 자, 신고할 거, 별제를 첨부할 걸 다 골라보자. 자, 둘 법인의 등기 현황. 맞습니다. 둘 간의 관계. 그렇죠. 상대방 관계 신고해야 되고요. 을 법인의 취득 목적. 좋아. 을 법인의 이용 계획. 그렇지. 자금 조달의 지급 방식도. 그렇지. 다만 자금 조달의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네? 안 하죠. 투기 과외지구 아니면 이걸 첨부하지 않는다. 이건 쉬운 문제야. 자, 그럼 이번에는 매도인이 누구다? 국가 등이다. 매수인은 법인이다. 근데 어디다? 투기 과외지구에 있네요. 자, 신고, 별지 첨부할 걸 다 골라보자. 자, 그러면 이건 법인의 현황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한쪽이 국가 등이면. 법인의 현황이 뭐였죠? 법인의 등기 현황과 상대방과 관계를 말하잖아요. 이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다 신고하고 서류도 첨부해야 되는 거죠. 투기 과외지구니까. 이렇게 예제를 잘 풀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여기는 제일 복잡한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자, 두 번째는 추가 신고사항. 자연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이건 시험에도 나왔고. 자, 이번에는 자연인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아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이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연인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외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을 매수할 때 아래 두 가지를 추가 신고하라 이거야. 6억 투기 조정. 다시 6억 투기 조정. 투기 과외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주택. 그리고 투기 과외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다만 투기 과외지구에서는 서류 첨부. 매수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 계획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매도인이 국가 등이어도 자연인 매수인은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매도인이 국가 등이고 따지잖아요. 자연인이 매수인이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걸 적어내는 것이다. 자, 예를 보죠. 예제를 보죠. 매도인이 국가 등이다.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아까 6억 투기 조정의 주택의 매매 계약이라면 을은 이거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제를 봅시다.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매수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될 경우를 다 골라보자. 자, 갑을, 병은 자연인, 정은 지방공단이다. 그러니까 갑이 매수인이고 여기 을, 병, 정은 매도인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야 다 그러니까. 자, 그럼 가보자. 투기 과외지구에 있는 의뢰주택인데 가격 상관없죠. 3억 신고해야죠. 여기는 투기 과외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장소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네. 그러면 6억 이상이어야 되니까 5억이면 신고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가격에 상관없죠. 그리고 매도인이 국가 등이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토지를 매수할 때 추가 신고 사항이다. 토지를 매수할 때. 자, 토지를 매수하는데 수도권 등 수강세라고 그래. 수강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수강세는 1억 이상 토지. 그러나 지분으로 쪼개 살까봐 지분은 모든 가격의 토지. 수강세 밖의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지분 살 때도 6억 이상 토지다. 이럴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신고하는 겁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이걸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다시 이것만 기억된다. 수강세 1억 이상, 지분은 모든 가격, 수강세 밖의 지역은 6억 이상, 6억 이상. 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좀 가보죠. 한 번에 두 필지 토지를 산다면 당연히 가격을 합산해서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 수강세 밖의 지역인데 두 필지다. 이거는 3억짜리, 이거는 4억짜리. 그러면 따로따로는 신고 안 하지만은 합쳐서 7억이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연속된 두 개 필지가 있는데 이거 오늘 3억에 사고 다음 달에 이거 4억에 사고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부터 거꾸로 1년 이내에 매수한 토지가 있어요. 서로 붙어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는 합산해서 신고일을 결정한다. 처음에 3억짜리 신고할 때는 살 때는 신고 안 하겠지만 이걸 1년 안에 4억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이때는 합쳐서 신고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국가 등이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는 왜 안 하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는 허가 신청할 때 냅니다. 이거를 자금 조달과 이용 계획을 이게 허가 신청할 때 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음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깔려 있는 토지는 제외라는 것은 나대지만 한다는 얘기야. 나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조건이에요. 문제 조건. 예를 들어보자. 자, 갑이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할 경우를 찾아보자. 자, 갑을, 병은 자연인, 정은 지방직영 기업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누군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토지는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고 나대지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이란 말이야 이게. 자, 합니다. 자, 갑이 서울에 있는 을 소유 토지의 지분인데 7천에 매수한다. 자, 우리 수강세는 토지는 1억 이상, 지분은 모든 가격. 이거 신고해야지.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있는 병의 토지를 10개월 전에 3억에 샀다가 다시 종전에 매수한 토지와 붙어있는 병의 토지를 3억에 추가로 산다. 합산해서 얼마야? 6억. 최근 1년 안에 이루어졌죠.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광역시 수강세죠. 그런데 한 필지 토지 전부를 9천. 그러면 1억 미만이잖아요. 신고 안 한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상 우리 굉장히 머리 복잡한 부분이었어.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화이팅!